이번 시간에는 수전설비 표준 결선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전기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결선도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결선도 1번, 2번, 3번은 정식 수전설비가 되고 4번은 간이 수전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수전설비를 설명하기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 참조 부분을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1번을 보게 되면 229 1000kVA 이하로 수전받는 경우에는 1000kVA 이하로 수전받는 경우에는 간이 수전 설비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래서 변압기를 기준으로 자, 변압기 1차는 델타 결선, 2차는 Y 결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심장은 변압기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를 보호하고자 2차 측 차단기로 A12를 사용하고 1차 측 차단기로 우리가 V12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1, 2차 측에 차단기가 모두 들어가게 되면 정식 수전설비가 되는 거고 변압기 1차 측,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고압이나 특고압 차단기를 생략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간이 수전설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압기 1차 측 메인 차단기 V12가 있으면 정식 수전설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수전 용량으로 따지게 되면 1000kVA 이하일 때는 얘를 생략하고 1000kVA를 초과하게 되면 V12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 2번에 보니까 결선도 중 점선 내 부분 참고 예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변전설비다라고 하게 되면 수전설비와 변전설비를 합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전설비다라고 하게 되면 인입구 첫 단서부터 변압기 1차 측까지 오는 여기에 있는 설비들을 말하게 되고 변압기를 포함해서 변압기 2차 측에 분기되는 라인을 우리가 변전설비 또는 배전설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압기 설비는 수전 설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참고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가 한 대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과 같이 뭐 3대 또는 그 이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 3번을 보니까 차단기를 트립하기 위한 트립 코일 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단기 트립 전원은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가 되겠죠? 콘덴서 방식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서는 직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 현장에 가시게 되면 이 직류 방식을 쓴다. 이 말은 뭐냐면 렉티파이어 반이라고 해서 RF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류기 반이죠. 그래서 정류기 반에서 DC 110V에 대한 배터리를 비치시킨 상태에서 이 배터리 전원으로 이 수배 전반을 동작시키기 위한 제어 전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제어 전원 또한 그 제어 전원으로 차단기도 역시 트립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 기반이 들어간 정식 수전 설비는 전부 다 직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kVA 이하의 간이 수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류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 CTD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과 매칭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시험에 대한 형태로 따지게 되면 66kV 이상에서는 DC 방식을 쓴다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 4번 경우에는 피레기, 라이트닝 어레스터 해가지고 피레기 1차 측의 달로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 달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그냥 일반 개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개폐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대치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기용 달로기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용 피레기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을 사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라는 거는 피레기 고장 시 보호하기 위한 절제 장치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는 저희가 전기기사 실기편에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5번. 자, 5번은 인입선을 지중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 시 정전의 피해가 큰 경우 자,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 회선을 포함하여 이 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저희가 전력계통 설명드릴 때 저희가 인입전조에서 케이블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본선과 예비 회선 해서 두 개의 회선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 6번 같은 부분입니다.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 계통은 CNCVW 수밀형 케이블. 자, 이게 뭐 워터프루프 해서 수밀형 케이블. 다시 말해 물의 침투에 의해서 누전을 방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케이블을 우리가 수밀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케이블이 물을 흡수하게 되면 그 물에 대한 경로에서 누전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케이블을 우리가 CNCVW다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수밀형이다. 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각유 폴리에틸렌에 대한 재질을 조금 바꿀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도체와 도체 사이에다가 방수형 테이프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 억제형, TRCNCVW, 트리 억제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군에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본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입구 첫 단에 사용하는 인입개폐기를 단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현장엔 단록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해서 부하 개폐기를 사용하고 있고, 간이 수전 설비에서는 오토 섹션 스위치 해서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법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현장하고는 이제 완벽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한전기협회 제시하는 이 표준결선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인입개폐기에 대한 제품 종별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MOF, 그 다음에 보호개전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선 내용 읽어볼게요. 주 7, 단록이 대신에, 자, 여기 인입개폐기 쪽 말하는 거죠. 단록이 대신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 70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섹셔널라이저를 부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일 경우에는 라인 스위치, 선로 개폐기를 사용해야 된다. 자, 물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제품 같은 것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표준 결선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현장은 이 정식 수전 설비, 제가 아까 1번, 2번, 3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들을 많이 활용하느냐? 1, 2번이 아니고 바로 이 표준 결선도 3번에 의해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공 인입이 됐건 지중 인입이 됐건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는 부분을 우리가 인입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입구 첫 단에 있는 개폐기를 인입개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서는 단록이다라고 해서 디스커넥팅 스위치 DS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현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LBS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입구 첫 단에는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뇌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레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법규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피레기 설치 장소는 4군데가 됩니다. 첫 번째, 발전소 인출구. 두 번째, 변전소 인입 인출구. 자, 낙뢰를 맞으면 우리가 인입에서도 낙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인출 쪽에서 거꾸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전소 인입 인출구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계통 설명 드릴 때 우리가 인입전주죠. 자, 이렇게 인입전주가 있으면 우리가 ACSR 한전용 케이블이 오다가 이쪽에 T형 커넥터를 갖다 껴가지고 이렇게 지중으로 들어와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건축물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가 만나는 이 개소에다가도 이 피레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입전주 요쪽이 아니죠. 요쪽 부분에 뭐 피레기가 설치가 되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사진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개소에서도 피레기를 설치해 줘야 되고, 물론 수용가로 들어왔었을 때도 인입구 첫 단에 역시 피레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안전하게 2단으로 보호하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첫 단에도 하고 건물 안에 와서도 역시 필요기를 달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MOF가 들어가지게 되는데 MOF는 메터링 아웃피트에 대한 약자인데요. 실제 우리가 MOF라고 쓰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제품 이름이에요. 상품명이라고요. 실제 우리가 법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PCT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PCT라는 거는 PT 플러스 CT가 돼요. 그래서 CT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커렌트 트랜스포머, 변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우리가 변압기다.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하면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여기에는 수전용 변압기, 다시 말해 전력용 변압기로 쓸 거냐, 전기를 단순히 변성시키는 목적으로 쓸 거냐, 또는 여기에 있는 계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수전용 변압기 또는 전력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PT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기나 계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를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를 우리가 포텐셜 트랜스포머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 MOF는요, PT와 CT를 하나의 함체에다 꾸며진 제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용 목적은 뭐냐? 앞에 있는 메터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전용 전력 양계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변성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입구에 들어오는 전압은 22,900V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계기들에 대한 전격은 얼마였어요? 전압 요소였다라고 하면 110V, 전류 요소였다라고 하면 5A였죠? 해서 여기서 전력 양계에서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는 VI가 필요한 것만큼 전압과 전류 소스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해서 계통에 흐르는 대전류를 5A로 변성시켜주기 위해서 5A 이하로 변성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CT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1차 측에 들어가는 이런 특고압을 110V의 저압으로 변성시키기 위해서는 PT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한전용 전력 양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PT와 CT를 별도로 가져가가지고 결속을 시켜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도 발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T, CT를 직접 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함체에다가 집어넣고 이 PT와 CT에 있는 단자 부분을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단자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PT, CT 결선할 때는 PT와 CT의 직접 결선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단자대에서 물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름이 목적이 뭐냐?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메터링이다. 메터링이다. 그리고 전선 연결은 바깥에 있는 단자에서 끼기 때문에 아웃핏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MOF는 PT와 CT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뭐 차단기, CT 이런 것들 다 코일부가 되기 때문에 자체 내부에서의 전기 손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전기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첫 단에 설치를 해줘야 이 수용가에 쓰고 있는 모든 전기 요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MOF하고요, 요 밑에 달려져 있는 PT, PT는 한 세트예요. 세트란 말은 이 두 개가 하나의 그림처럼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MOF에서 전기 요금을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전기 요금은 돈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 한전으로부터 수전받고 있는 수전 전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볼트메타기와 같은 전압계를 달아줘야 돼요. 그럼 이 볼트메타기도 계기, 저압용 장비다 보니까 앞에다가 PT를 갖다 껴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PT 1차 측에 COS, 자, COS는 퓨즈 홀더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퓨즈 홀더, 이 COS보다 용량을 좀 크게 설계하게 되면 파워 퓨즈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퓨즈 또는 전력 퓨즈라고 얘기하겠죠. 해서 이것도 그냥 퓨즈예요. 해서 우리가 저압에 사용하는 퓨즈는 그냥 일반 퓨즈 F다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고압이나 특고압에 사용하는 퓨즈들은 전부 다 파워 퓨즈라는 명칭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COS하고 파워퓨즈 개념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퓨즈 용량이 100A까지가 제작이 되고요. 파워퓨즈는 200A까지 제작이 됩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COS 같은 경우는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스위치가 바깥으로 컷, 아웃, 제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제껴질 때 아크를 공기 중으로 내뿜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기중에 의해서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반면 이 파워퓨즈 같은 경우는요. 이 자체 내에다가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매질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뭐 분산가스라든가 아니면 규사라든가 이런 매질을 집어넣어요. 해서 이런 파워퓨즈 같은 경우는 아크를 외부로 쏘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내부에서 소호시킨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따지게 되면 COS보다는 파워퓨즈가 조금 더 좋겠죠. 그거만큼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얘가 뭐 여기 들어가는 퓨즈가 한 5,000원이면 사요. 홀더 말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퓨즈를 우리가 퓨즈 링크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퓨즈 링크를 5,000원이면 사는데 이 파워퓨즈 들어가는 퓨즈 링크는요. 한 6만 원, 7만 원 해요. 해서 여기는 소호시키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 안에도 이 퓨즈통 안에도 퓨즈 링크가 있는데 같은 링크를 사용하는 것만큼 심벌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파워퓨즈의 목적이 뭐냐? 또는 COS에 대한 목적이 뭐냐? 자, 이 PT 자체에서 쇼트가 났다라고 볼게요. 쇼트. 여기 PT 자체에서 쇼트나 단락이나 지락이 만들어지게 되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PT 1차 측에 퓨즈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메인에 있는 파워 퓨즈가 터지든가 아니면 한전계통에 있는 차단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개수에서 회로가 끊어지게 되면 건물 자체가 셧다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설비 하나 때문에 정전이라는 사고가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 구간만 끊어라 라는 개념으로 퓨즈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호개전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차단기가 있고요. 다시 말해 동작부가 있고요. CT, 검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정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기기사 실기편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버커렌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 자, 과전류 계전기를 우리가 51번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는 50/51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GR,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51G 또는 51N으로서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CR 같은 경우에도 A상, B상, C상을 모두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개를 달아주고요. 암메타, 전류값도 인디게이터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OCGR도 갖다 껴서 이러한 계전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용해 차단기를 트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차단기, CT, OCR, 다시 말해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요것도 하나의 세트 메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트다. 자, 얘도 뭐예요? MOF하고 MOF 밑에 PT 요것도 하나의 세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 결선도 1번, 2번, 3번은 뭐냐면요. 차단기를 기준으로 CT와 PT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기준으로 2차 측의 CT가 차단기를 기준으로 1차 측의 PT가 오게 되면 표준 결선도 3번으로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아래쪽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표준 결선도 1번과 3번 비교하겠습니다. 자, 표준 결선도 1번을 보게 되면요. 이 MOF에 대한 세트가요. 그러니까 세트 1번이라고 할게요. 세트 1번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보호개전 시스템에 대한 세트 2번이 위로 올라가져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차단기부와 MOF부가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설비에서 쇼트가 나게 되면 고장 전류는요.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돼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자, 1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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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옴. 자, 5옴이라고 할게요. 전압은 100V. 자, 그럼 스위치를 닫으면 우리가 회로에 20A라는 전격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기 두 개가 쇼트가 됐다. 쇼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짧은 단자에 붙을 낙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낙자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붙어버리게 되면 전류는 저항이 낮은, 다시 말해 이 단락된 개수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자 하겠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가 쇼트 커런트 또는 단락 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평상시 20A였던 것이 쇼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몇 암페어가 돼요? 1옴분의 100V니까 100A로 5배만큼 커지는 오버커런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는 우리가 단락비가 5배다. 다시 말해 단락비가 500%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점에 사고가 나게 되면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장 전류에 대해서 CT가 검출하겠죠. 다시 말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켜서 사고 여부를 개전기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개전기가 판단하게 되면, 자, 사고라고 판단하게 되면 트리코일을 여자시켜 차단기를 끊어준다. 고장점을 제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차단기가 보호하고자 하는 개소는요, 이 차단기 2차 측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단기 2차 측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감지할 수 있으나 차단기 1차 측에서 이런 데서요, 발생하는 사고는 고장 전류가 이렇게밖에 안 흐르기 때문에 차단기 보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MOF는 차단기 보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MOF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MOF 1차 측에 뭘 달았어요? 파워 퓨즈를 달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세트 1번을요, 보호 개전 시스템 밑으로 기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MOF도 차단기 보호 범위 안으로 들어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퓨즈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설계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자, 차단기와 CT 사이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서 사고 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차단기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설비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사고 나게 되면 검출돼야 안 돼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출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CT를 차단기 1차 측에 올려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도 검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봤었을 때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사고가 나면 고장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T를 위로 올려라. 그럼 이거만큼 올린 것만큼 보호 범위를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MOF 세트도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MOF도 차단기 보호 범위 안으로 들어와지는 안전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단기 1차 측에 CT가 오고요. 차단기 1차 측에 CT가 오고요. MOF와 PT는 세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MOF 세트가 밑으로 내려가면 차단기 2차 측에 PT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게,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게 표준결선도 1번이 됩니다. 자, 타이틀 한번 볼게요. 차단기 1차 측의 CT를, 차단기 2차 측의 PT를, 차단기 2차 측의 PT를, 차단기 1차 측의 CT를. 자, 그러다 보니까 파워 퓨즈가 사라졌어요. 파워 퓨즈가. 그래서 이게 표준결선도 1번인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시공하지 않아요. 왜? 한전이 싫어합니다. 예, 한전이 싫어해요. 자, 이것도 다 전기 요금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MOF는 위로 올리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차단기 2차 측에 PT를 갖다 끼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운영적으로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단기 2차 측에 PT를 끼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1차 측에 CT를 안 끼는 이유는 뭐냐면 수배전 판넬이 이렇게 있으면 V12가 이렇게 들어가져요. 자, 이 안에 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부스바가 이제 모선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력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CT 우리 지난 시간 사진 보셨죠? CT를 차단기 2차 측에 설치하게 되면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CT를 갖다 껴가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CT를 차단기 1차 측을 올린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위에다 선반 제작해야 된다고, 선반. 선반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스바를 한번 휠 때마다 이것도 다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CT가 1차적으로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결선도 1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 표준결선도 2번은 뭐냐? 표준결선도 2번은요. 차단기 1차 측에 CT와 PT를 모두 설치했어요. 자, 차단기 1차 측에 CT를 온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모두 학술적인 개념이죠. 학술적인 개념에서 차단기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자, 이런 얘기고요. MOF가 1차 측에 온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전기요금을 다 체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MOF가 차단기 보호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파워 퓨즈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표준결선도 2번 핵심은 바로 얘입니다. 10kV 이하의 수전용 변압기, 다시 말해 소내용 변압기예요. 자, 이 소내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용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전선이 타면서 전선과 전선끼리 눌러붙는 또는 전선과 철제가 붙어버리는 단락과 지락이 나요. 이 정도에 대한 큰 사고면요. 메인 차단기가 떨어져 버려요. 메인 차단기가. 그럼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전산 설비 죽고 소방 설비 죽고 그럼 유도등 꺼지고 뭐 우리가 급배수 펌프에 의한 스프링클러도 죽어버리고요. 또는 제연 설비라든가 이런 소방 시스템이 안 돌게 되면은 엄청난 사고로 확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소방 시스템이나 전산 시스템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 위쪽에 차단기가 떨어져도요. 이 위쪽에 있는 변압기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하들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사용하지 않냐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 설비가 잘 돼 있죠. 예, 배터리 설비가 잘 돼 있고 우리가 이제 UPS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설비에 의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소내용 변압기가 필요 없다. UPS 갖다가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배터리 전원으로 15분간 돌리고 우리 전기실에 가면 발전기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필요한 동력을 얻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저 이 내용을 빼먹었네요. 자, 소내용 변압기도 전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쓰는 거니까 한전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내용 변압기 위쪽에 MOF가 위치한 것이 바로 표준결선도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표준결선도 4번은 간이수전 설비입니다. 간이수전 설비는 1000kV 이하에 설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수전용 변압기 1차 측에 메인 차단기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차단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ASS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자, ASS는 800A까지의 고장 전류를 자체적으로 트립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단기보단 용량이 작겠죠? 그래서 800A 이상에 대해서는 차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전선로에 있는 리클로저와 협조해 차단 동작을 시켜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본 강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비를 다 마무리할게요. 자, 수전용 변압기 1차 측에 메인 차단기가 안 달려 있고요. 그 다음 차단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ASS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입구 첫 단에는 피레기 설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MOF를 통해서 전기 요금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MOF를 보호하기 위한 파워 퓨즈도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하면 표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에 관련된 내용 세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1번. 자, 피레기용 단로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앞에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인입구 쪽에서는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은 2회선으로 수전해라. 자,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CNCVW, 자 W가 빠졌는데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든가 트리 역전 케이블을 사용하든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난연성이란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 전력선을요 그 케이블 트레이에서 보내요. 케이블 트레이, 사다리 같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력선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쭉 실어 보낸다고요. 우리 마트 같은 데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천장만 딱 올려 보더라도 사다리로 해서 전력선 지나가는 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화재로부터 케이블이 노출돼 있죠. 그럼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그냥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불에 의해서 케이블이 그을리고요. 케이블이 불에 붙는 순간 여기에 유독가스가 배출되죠. 이런 유독가스에 의해 1차 지식, 2차 불에 타는 그런 형태에 대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연성 케이블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 소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불이 붙더라도 불이 없어지게 되면 자체로 불이 꺼져야 되고요.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이런 유독가스 배출이 없게끔 제작하는 케이블을 우리가 난연성 케이블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난연성을 사용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자, 주 4번은 이제 우리가 파워 퓨즈는 우리가 COS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었었죠. 그래서 300kV 이하의 경우에는 파워 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설계 기준도 나와 있고 시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특고압 간이수전 설비는 파워 퓨즈 용단에 대한 자, 퓨즈가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A상, B상, C상. 우리가 2개가 끊어지거나 3개가 끊어지게 되면 정전이에요. 근데 하나만 끊어지게 되면 3상으로 공급받던 전기가 단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단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3상 부하가 망가지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상 전동기가 타버려요. 그래서 이런 퓨즈가 하나만 용단되는 결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동기가 타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하는 주차단기 ACB가 되겠죠. 이런 ACB 같은 것들은 결상 계정기들을 설치해 결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전 설비를 설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표준 결선도 4가지에 의해서 형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표준 결선도 3번과 4번만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식 수전 설비는 표준 결선도 3번에 의하고 간이 수전 설비는 표준 결선도 4번에 의합니다. 구분점은요. 용량은 1000kg다. 1000kg 이하면 간이라고 그랬죠. 간이 경우에는 변압기 1차 측 메인 차단기가 없어요. 대신에 차단기 역할을 수행하는 ASS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1000kA, 1000kVA를) 초과하는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차단기 1차 측에 변압기 1차 측에 차단기가 들어가죠. 물론 차단기만 딱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에 해당하는 보호개전 시스템이 통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입구 첫 단에 들어가는 인입 개폐기에는 우리가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LBS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다음 시간이 이번 저희 초급 강의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 간이 수전 설비와 또는 정식 수전 설비가 어떻게 수변전 설비 결선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